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제 그럼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을 계속 매도 쪽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국내 매수세 유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율 효과,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비주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추세적 상황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완전히 달라져. 아니, 개인이 뭐 7천억, 8천억, 뭐 몇천억씩, 네. 뭐 1조씩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샀다가 팔았다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요새 단기 투자 트레이딩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세냐 아니냐, 이 부분도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쪽, 이머징 쪽에 속해 있다 보니 이쪽으로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 또 특히 유럽, 미국 뭐 이런 쪽들은 지금 백신이 계속 접종이 되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금들이 다 그쪽에 이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또 이제 백신이 없는 이런 신흥국 쪽, 더 힘들어지는 아시아 쪽, 이런 쪽들로는 계속 좀 매도가 나왔던 상황인데요. 펀드는 지난주까지는 계속 이제 매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서 들어오는 뭐 자동적인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그거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패는지, 제 손님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눈만 뜨면 파냐고. 양심도 없다고 막 그러는데, 뭐 외국인들은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마음 바꾸면 바로 사긴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도 약간 뭔가 부족하다라는 건 차량 빼고는 없는 상태라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좀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 뭐 걔네들이 1, 2분기 실적에서 뭐 별 볼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리고 많이 던졌을 때 받아줄 종목이 또 그 종목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국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제 그럼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을 계속 매도 쪽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외국인이 그러다 하다 보니 기관들도 뭐 굳이 뭐 큰 종목에 가서 우리가 왜 매매를 해, 뭐 이렇게 널려는 게 종목인데, 그리고 기관의 자금력으로 충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도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뭐 지금 한 뭐라 할까요? 지금 정도라면은 그닥 달러가 뭐랄까 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화를 봤을 때 이제 90 정도가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90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오히려 좀 국내 시장한테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겠고요. 근데 왜냐면 뭐랄까 달러 가치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국내보다는 좀 해외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오히려 국내 쪽, 신흥국 쪽을 저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화의 변화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역시 또 이 달러화의 변화는 또 경기 회복이랑 또 밀접하게 돼 있고, 선진국 시장이 이제 자금 흐름이랑도 좀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매수세 유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율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빠지면 우리나라 무조건 그 다음날 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하는 섹터 흐름에 또 연동을 많이 해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연동을 하는데, 뭐 애널리스트가 뭐 적어도 반도체는 2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오늘 좀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것저것 좀 내용을 봤는데 막 엄청나게 좋게 쓰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좀 4분기에 가서 좀 뭔가 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써놓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가장 뜨겁게 올랐던 게 철강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강주, 조선주도 좀 올라왔고, 오늘도 좀 오른 것 같고요. 뭐 건설주, 기계주들 뭐 이게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원래 버블의 마지막은 경기 민감주다. 화려하게 불꽃잔치 여는 건 항상 이 경기 민감주에서 터지는 걸로 마무리를 한다. 국매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꺾이는 하나의 징조 아니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법을 물론 그 차화정 시대 옛날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철강주 랠리는 저는 좀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 저는 되게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건설이랑 기계 쪽, 조선 쪽, 뭐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 기계, 화학 이런 민감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여서 민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진행 방향이랑 그 기업들의 실적이 같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경기랑 크게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 기계, 철강, 조선, 해운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뭐 방어주라고 그러면은 뭐 유틸리티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주 뭐 이런 분들 뭐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가치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북밸류로 따졌을 때 지금 당장 청산해도 현재 주가 수준이 내 청산 가치보다는 낮더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PB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1배 이하짜리들, 뭐 0.7배, 뭐 0.3배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막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또 해당 기업들이 다 원자재랑도 또 관련이 있고요. 지금 뭐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해운은 뭐 지금 뭐 사상 최대 뭐 호실적의 운임도 뭐 최고치네. 배가 없네. 뭐 그런 상태니까 그럼 배를 수주하지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철강은 가격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아까 포스코도 10년 전에 그 실적이다 뭐 이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또 아까 건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정책도 있겠지만 해외 마찬가지로 이게 건설이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사시는 분이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집들이 없어서 난리래요. 정말로 임대주택 그 공실률이 최저치 지금. 그래가지고서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 수요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건설이라든지 건설 인프라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건자재 이런 쪽들,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쪽들 뭐 이런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계속 지어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철강도 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 그럼 그럼 뭘로 지어?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 뭐 두산 밥켓 같은 거 많이 움직이는 것도 미국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프라.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건설, 기계 이런 것들 다 정책이랑도 맞닥뜨려 있고 경기 진행 방향으로도 맞닥뜨려져 있지만 이쪽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가는 거에 있어서의 뭐 왜냐하면 지금 다 얘기해요. 철강주 옛날 거 대비하면 아직도 멀었어. 뭐 해운주 아직도 그러니까 옛날 멀었어. 월봉으로 따지면 아직도 이게 네. 갭이 크니까 이걸 맞아요.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갈 곳이 많아. 뭐 그다음에 해운주 이거 정말 많아. 조선주는 아직도 멀었네. 다 이러잖아요. 건설주도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고 가격 멜트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밸류를 받고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더 시장에서 좀 선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 너무 올랐다라는 부분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소비 심리 뭐 지수는 지금 계속 상승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지만 네. 이 심리 지표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소비주들, 네. 뭐 백화점, 네. 뭐 낙폭이 좀 오늘도 네.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시는 네.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비주들 움직이거든요. 소비주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가치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경기 회복에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닐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돌아다니고 더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소비가 늘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국내 유통주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이 가장 좋았어요. 백화점이 가장 좋았고 2달 연속으로 매출 늘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최근에 뭐 700명대, 800명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거죠. 2달 연속 늘었다는 것은 확실히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백화점에 가보세요. 뭐 코로나가 800명이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다 와 있어요. 그럼 맛집 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수는 이제 좀 뭐랄까 둔감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1000명 확 넘어가면서 뭐 1500명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뭐 700이건 500이건 600이건 800이건 뭐 그냥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까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주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뭐 미국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중국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실적 발표하고 많이 올랐거든요. 네. 중국이 최근에 엄청나게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중국에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화장품들이 엄청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국내도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또 중국에서 많이 철수도 했지만 예,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중국에 이제 그래도 발판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화장품 용기 만드는 뭐 연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도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 좀 그랬었듯이 뭐 최근에 코스메스는 많이 올라왔다가 좀 유상 증자 때문에 빠지긴 네.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흐름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같은 그런 소비주들 사실 밖에 다닐 때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화장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특히 중국은 상당히 좋았어요 화장품 주식들. 근데 이제 국내는 화장품 수요보다는 일단은 명품 수요라든지 이런 보복 소비 때문에 의류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들 또 스포츠 매출 요새 뭐 골프 난리 났잖아요. 안 되니까 뭐 스크린 골프 때문에 뭐 골프존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계속 필드로 나가고 또 요새 2030 젊은 층들이 골프 상당히 좀 네.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프 의류 관련 소비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 의류 관련된 소비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아까 말씀드린 또 유통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투자하던 방식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공매도라는 어떤 이 네. 변수가 나오는 네. 이 순간에 이제 좀 뭔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거의 1년 동안 안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풀리는 상황을. 공매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이런. 예전에도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풀리는 시점에 그 예전의 흐름으로 다시 복귀할지 아니면 지금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일지 이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다들 이제 공매도 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온리 숏은 없다. 온리 숏은 없다. 숏이 있으면 분명히 롱을 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세력이 아니고서는 기관은 보통 그렇게 롱숏을 같이 하니까 해지용도 쓰기 때문에 롱이 될 만한 종목을 이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숏을 안 칠 만한 종목을 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이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업황의 변화가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또 경기와 방향성이 맞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재 포트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바꿔야 되냐면 포트를 어떻게 짜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주인이분들이 뭐 2차전지에 몰빵을 하셨는지, 반도체에 몰빵을 하셨는지, 자동차에 몰빵을 하셨는지, 아니면 고르게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컨택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컨택트,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는 섹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비 관련주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활동의 제한이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근데 특히 이제 지금 요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제 파월이 계속 인플레가 어느 정도 돼도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거야. 상당 부분 참을 거야 얘기하지만 테이퍼링은 시도를 할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계속 유동성을 무제한 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풀려있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다 보면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말할 거냐. 이번 FOMC에는 안 말할 거다. 그럼 7월 달에 말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시장의 중론이잖아요. 7월 달에 말을 하는데 연말부터 할 것 같다. 이게 또 중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파월이 이번에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알려주는 시점에서 조금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충격이 있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뭐가 갈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금융 섹터는 한 개 정도 꼭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은행주? 저는 보험주 좋게 보고 있어요. 보험주요? 예, 보험주 있어야 될 거. 왜냐면 지금 보면 수급들이 보험주 상당히 좋습니다. 양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주들 뭐 물론 생명보험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손보사들도 바닥치고 오르는 것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다음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지주회사라든지 뭐 건자재 섹터주들이라든지 좀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시장이 변화될 때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섹터만 가지고 간다면 금리에도 민감하고 가치주의면서 시장이 향후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 안전한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융주하고 소비주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성장주 섹터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오히려 좀 조정을 겪고 나면 저는 지난번에 3,200 갈 때는 중소형주들이랑 경기 민감주들이 이끌어줬더라면 이번에 조정받고 나면은 다시 시장을 이끌고 가려면 대형주가 이끌어줘야지 시장 다시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못 간 상태에서 다시 뒤쳐져 버리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섹터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계속 좀 보시면서 나머지는 뭐 성장주하고 뭐 아까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에서 좀 추세를 봐가면서 좀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건 이 정도 하고요. 자, 내일 장은 어떻게 좀 대응하거나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FOMC 결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FOMC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고 예,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도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면서 다시 1.6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면은 오늘 많이 빠졌던 뭐 성장주들, 뭐 기술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을 좀 주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아까 보니까 막판에 그래도 코스닥이 막 이렇게 급락했다가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랫꼬리가 좀 살짝 달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좀 나올 수 있어서 내일도 좀 종목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지수만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라면은 그때도 한 제가 3,140, 50이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딱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3,180이 한 중간 지지선 정도 되는데 오늘 그건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180이 안 깨진다라면은 다시 3,200 복귀하는 거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난번 저점권이 3,150대에서 또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한 번 하락으로 끝나고 바로 반등이 나올지 보통 하락이 한 번 나오면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일단은 답은 좀 미국 시장에서 오늘 밤에 좀 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파월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또 미 국채금리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정의 깊이도 조금 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